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 이런 대통령실을 믿고 지켜보기로 마음을 굳힌 듯 보입니다. 윤 대통령하고의 각세우기 이제 거의 없고요. 연일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 모습이 어제 이 당정이 함께한 자리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어제 오후에 당정이 함께 이 윤석열 정부 전반기 이 국정 성과 보고 및 이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요, 인사말에서부터 이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이 노동 의료 개혁 성과 등을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했고 또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변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면서 거기에 100% 공감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통령실도 화답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성태훈 정책실장은 정부 여당이 혼연일체로 일궈나가면 이 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파를 막론하고 원팀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어제 이 당정이 함께 진행한 토론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겁니다.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까지 담아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오늘 다 녹여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동훈 대표 어제 오전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전 개막식에 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역시도 보수층의 구애를 하면서 이 보수 결집에 방점을 찍은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회식에 참석해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한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유치원 대표로 이렇게 분화하고 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출돼서 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진짜 나라에서 큰일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뿐입니다. 그 산업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산업화의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해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당정 갈등의 봉합 여부 이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옵니다. 14일쯤으로 지금 예정돼 있죠.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인데요. 이를 앞두고서 민주당이 어제 전격적으로 수사 대상을 좁히고요. 그다음에 특검 추천권에 변화를 주는 내용의 이 법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여당에서는 이거 여권 이탈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이간계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 이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야 단일 대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한 대표가 답하라고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냐,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며 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한계 인사들도 민주당이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린 것 같은데 이런 이간계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 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국정조사에 협력하십시오. 대통령 사과 이후에 좀 김이 빠지니까 이렇게 좀 저희를 친한동훈계를 한번 꼬셔보려고 이렇게 안을 수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도 반대해요.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좀 헛된 꿈을 좀 그만 꿔라. 헛된 꿈이요? 그만 꿔라.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그 방식이 통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면서 대야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비해서 당내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 이런 이름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의 정부규탄 장외 집회를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규정을 하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대학 논술 시험 날에도 이 대표를 위해서 이 판사 겁박 시위를 강행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많은 대학교에서 내년 입시용 논술고사가 실시됩니다. 바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오는 오는 금요일에는요, 소소득 법원 앞에서 지금 시위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시위고 또 이것에 또 대항을 해서 또 보수 쪽에서도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주택,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서 논술고사 하루 전날에 이런 시위로서 소란스럽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한 대표의 비판 요지인 겁니다. 맞습니다. 우선 한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겁니까?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판사 겁박 시위에 대한 비판 이외에도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압박도 잇따라서 쏟아졌습니다. 관련 발언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재판 생중계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더욱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어제 당정이 함께 개최했던 윤석열 정부 이제 반환점 도는 것 관련한 그 평가 보고의 그런 행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껏 지켜 세웠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 좀 다른 길을 걷는데 싶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한 대표를 또 한껏 또 칭송을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우리는 원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대통령실에서는 이제는 적어도 올해 안 내년 초까지는 인적 쇄신 하겠다.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판했던 나를 굉장히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요. 좀 낯설죠. 한 달 전과 최근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가능할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하는 3대 요구안을 갖고 대통령을 만난 이후의 반응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그게 수용됐다고 볼 수도 없고 기존의 대통령 입장이 바뀌었다고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내놓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마치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것처럼 입장을 낸 후에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 다수가 평가할 때는 최근에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밝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다음 순방에 동참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가시적 성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당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안 바뀌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와 내부적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출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 국면은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죠. 이번 주 그리고 25일, 30일까지 또 이화영 이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까지 이어지는 국면이 이 전국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부적 결속을 다져서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총선 때 소위 말하는 2조 심판론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국민 민심에 가까이 가서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고 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 네. 한동훈 대표는 시간을 지금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마치면서 이제는 말의 시간이 아니고
행동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제 변화와 쇄신의 초입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변화와 쇄신이 잘 되기를 지원하면서 더 속도감 있고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도록 견인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전과는 좀 말의 톤과 매너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전반전을 뒤진 채로 마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에서도 전반전을 뒤진 채로 마치면은 하프타임에서 그 감독들이 헤어 드라이어를 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선수들에게 뭐 야단을 치기도 하고 뭐 치얼업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선수들이 후반전 경기를 뛰러 들어가면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감독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전술과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격려로서 후반전에 골을 더 많이 넣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어제 그 자리에서도 후반전에서는 우리가 더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